자, 필수예제 4번. 모집단 이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x바에 대해서 x바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럼 1번이 해결이 되면 2번은 이 표를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1번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런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라는 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에 1, 2, 3밖에 이제 안 나오는 주사위예요. 원래 주사위는 1에서 6까지 나오지만 어떤 뭐 특별한 주사위가 있어서 1, 2, 3만 나온다고 쳐. 그런데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경우가 총 9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뽑는다고 해도 이거 하나 뽑았다고 해서 뭐 이 숫자가 더 안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자 카드로 얘기하면 그 숫자 카드를 한 번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숫자 자체를 몇 번 쓰느냐,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쓸 수 있는 거죠. 카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총 9가지 경우가 있어요. 표본 공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x바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x바가. 그러면 이거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요. 1, 2, 3. 두 개를 동시에 뽑더라도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뭐 아니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x바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2인데 2로 나누니까 평균은 1이죠. 요거는 평균이 1.5, 그죠? 2분의 3. 이건 평균이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평균 2가 되고, 얘는 평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평균이 3이 됩니다.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도 어떻게 되냐면 취할 수 있는 값이 뭐 는으로 하지 말고 표로 만듭시다. 자,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 빨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건 2.5, 3 이렇게 5개의 값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p, x바가 이 값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이 9가지 경우가 각각이 다 확률이 동일해요. 그죠? 뭐 어느 게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에 주사위로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이 되죠. 9개 중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확률이 9분의 1. 자, 2가 나올 확률이 제일 많네요. 그죠? 2가 나올 확률이 3번이 있으니까 얘는 9분의 3. 뭐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만 일단 통분이 되게 그냥 9분의 3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는 게 2개.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는 것도 역시 2개가 있죠. 물론 이거 분자 다 더하면 아마 9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1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번의 답이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하냐? x가 2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x바가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그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니까 6. 그래서 얼마야? 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이해되셨으면 그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가죠. 모평균이 350,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7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2다. 이때 x바의 평균과 시그마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모평균 350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하나를 딱 뽑았을 때 그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x가 바로 어떤 겁니까? x는 평균이 350. 그죠? 평균이 350.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거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x바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바는 x바는요 그 원래 평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x바의 평균도.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분산 x바의 분산은 모 분산과 같습니까? 아니죠? 요거는 이 모 분산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표본수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제곱 나누기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x바의 분산이 2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어요. 얘가 2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가 75 곱하기니까 1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바의 평균 이거는 지금 350이지. 얘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50 더하기 150의 값을 구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00 이렇게 나오겠죠. 뭐 개념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 역시 마찬가지로 x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m이고 이거 뭐 정규 분포라는 얘기 없으니까 n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다. 이게 평균, 이게 표준 편차.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바로 m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은 원래 모집단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그죠? 그래서 이건 표준 편차니까 루트를 씌워서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그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자, 요거 일단 체크를 하고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게 뭡니까? 이 x바의 평균이 20이다. 근데 요것은 말이죠. 이런 거잖아요. 2배의 expectation x바. 그죠? 이거는 이제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거죠. 요게 지금 2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얘가 1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10이면 그게 바로 m 아닙니까? 그죠? 모평균도 얘랑 같으니까 얘가 1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x바가 이건데 얘가 지금 1이라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루트 n이 5인 거고 n은 즉 표본수가 25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게 요게 이제 m이고 그죠? 요게 지금 n이잖아요. 그래서 10하고 25 요거의 합을 구해라라는 얘기니까 요건 35가 답이 되겠네요. 쉽죠? 앞에 개념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죠. 자, 필수 예제 3번. 오른쪽 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x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x바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x바라고 하는 게 여기서 5개를 뽑아서 말하자면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거니까 5개를 뽑아서 말하자면 각 경우를 다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뽑히는 경우가 말이죠. 1이 5번 뽑히는 것부터 3이 5번 뽑히는 것까지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번 뽑히는 경우가 3가지씩 5번을 뽑으니까 중복 순열입니다. 3의 5승. 그죠? 무려 243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표로 만들어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공부했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그냥 x의 평균하고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보다 작아지는데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지고 얘는 뭐야? 시그마 x 요거를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지겠죠.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x바의 확률 분포표에 신경 쓰지 않고 x의 확률 분포표로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x의 그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저 표만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0.25 플러스 2 곱하기 0.5 플러스 3 곱하기 0.2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거 계산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분수가 계산이 더 편해요.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3에다 4분의 1 되니까 4분의 4 1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이건 2가 됩니다. 그게 바로 x의 평균인데 이거의 평균도 2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걸 구해야 됩니다. x제곱의 평균. 왜? 분산 vx를 구하기 위해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를 씁시다. 자,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얘는 4분의 1 플러스 2 요거는 4분의 9죠. 그럼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0 2분의 5잖아요.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2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분의 9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 2분의 9에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표본의 크기 n이 얼마예요? 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의 분산 2분의 1을 표본의 크기 5로 나눈 것이 바로 x바의 분산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았죠. 앞에서. 이건 답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까지 구했으면 얘는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따로 구할 것도 없이 여기다 루트 씌워서 구하면 되는 거죠. 얼마요? 루트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루트 1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필수 예제 4번으로 가십시오. 자, 필수 예제 4번. 이것도 앞에 3번과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57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서 2장을 복원 추출한다.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2장 정도니까 이번에는 이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 뭐예요?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가지고 이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의 평균을 구합니다. x바가 아니라 x의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거의 확률 그 분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357 여기서 그 한 장을 뽑았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죠. 2장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을 뽑는다. 그걸 이제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돼요? x가 1357 가질 확률이 다 각각 얼마입니까? 4분의 1씩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4분의 1씩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1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거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3, 5, 7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16이죠? 요.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이건 4입니다. 그렇죠? 이게 곧 x바의 평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됩니까? x제곱의 기대값을 아는 것이죠. 간편식을 이용하려면 그럼 얘는 4분의 1, 그 다음에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건 노가다로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 1, 9, 25, 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50, 요거는 34죠. 그럼 얼마입니까? 84잖아요. 4분의 84. 요거 나눠지죠? 21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그 21에서 평균의 제곱인 16을 빼는 거죠. 21에서 16 빼면 5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분산은 평균과 달리 똑같은 건 아니고 얘의 뭘로 나눕니까?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죠. 2장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와 2분의 5. 참 쉽죠? 네, 쉽습니다. 밑에 유제 연습해 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5번.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된 크기가 9인 표본의 평균이 16.08 이상 23.30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중요한 문제로 했죠. 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의 평균이 모집단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그의 기대값이 20이라는 얘기입니다. 모표준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분산은 얼마일까요? 표준 편차가 지금 나왔는데 모분산이 이거 제곱이니까 3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9개의 자료를 뽑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그거의 평균도 역시 모평균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9개 뽑아서 평균 내보면 무조건 20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우를 다 평균 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표본 평균을 다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가중 평균 해보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모집단에서 딱 뽑았는데 20이 꼭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확률을 가지고 가중평균해서 계산해보면 2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그마 x 바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x 바는 얘는 얘를 모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로 나누는 것인데요. 이게 9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3이 아닙니까? 루트 9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였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 수가 크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하물며 원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모집단 분포의 그래프가 아니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요게 이제 20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2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16.08에서 23.30. 그럼 이게 이제 요 2라고 하는 표준 편차가 몇 칸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게 바로 이 Z의 개념이죠. 자, 표준화를 한다고 했을 때 23.30에서 20을 빼가지고 2로 나누면 그게 몇 칸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20을 빼니까 3.30 나누기 2잖아요. 그럼 뭐야? 3.30 나누기는 1.65죠. 그죠? 3.30 나누기는 1.65.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건 이제 Z의 분포로 바꾸었을 때, 얘를 이걸로 변형했을 때, 즉 표준 정규 분포를 했을 때 1.65에 해당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다, 이런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6.08 빼기 20을 해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3.92, 그죠? 3.92 아닙니까? 물론 마이너스죠. 나누기 2가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96이네요. 그죠? 자, 플러스 1.96이나 마이너스 1.96이나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96. 그래서 요 확률을 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라는 것이죠. 그럼 뭐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되겠죠. 요 반쪽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딱 절반 아니지만. 그래서 0.450 플러스 0.475 해서 5가 되고 12가 되고 9가 되고 0.925가 되는 것입니다. 요게 정답이죠. 자, 이 문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유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6번 정규분포
평균이 2분의 1이고 분산이 4분의 1. 그럼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겠죠?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요렇게 될 확률이 0.433이다. 상수 a 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구해라. 사실은 말이죠. 모집단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크기가 100인 그런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보면 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규 분포 아니어도 우리가 이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말이죠. 이게 지금 x라고 하는 거,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얘를 따른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2분의 1의 제곱으로 씁시다. 그렇다면 x바라고 하는 표본 100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한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이 2분의 1이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표준 편차인 2분의 1을 루트 100으로 나눈 거. 이게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겠죠? 요거의 제곱이 맞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과 이 분산을 가지고 어떤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x바가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요거 얼마죠? 루트 100이 10이잖아, 10. 10하고 요에서 요건 20분의 1. 요게 표준 편차네요. 그리고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400분의 1이 분산입니다. 자, 그럼 한 칸이 이제 2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x바가 2분의 1부터 a 사이에 들어갈 확률. 자, 2분의 1은 딱 중간이고요. a 값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 확률이 0.433입니다. 근데 0.433이 딱 보니까 1.5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이 20분의 1이라는 표준 편차에 맞으면 1.5배라는 얘기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분의 1부터 a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래서 a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에다가 1.5배의 시그마 20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a에서 평균 2분의 1을 빼고 표준 편차 20분의 1을 나누어서 걔가 1.5가 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20분의 1 1로 곱해가지고 얘 되고 2분의 1 넘어가면 얘 되고 이거랑 좀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표준화를 이용해서 변형을 하든 맞바로 몇 칸 해가지고 쳤든 상관없는데 뭐 효율적으로는 이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2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20분의 10으로 해서 통분해서 20분의 11.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값은 뭡니까? 200분의 115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약분을 해서 뭐 5로 약분되나요? 그러면 5, 20, 5, 35. 이건 5로 나누면 5, 4, 22. 40분의 23. 요 값이 상수 a의 값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물어본 형식이 약간 좀 변형이 된 것 뿐입니다. 자, 밑에 유제 두 개 역시 해보시고 나서 예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인데요. 정규분포 n m 5의 제곱. 이건 뭐예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 모집단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의 값을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요.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2 이하일 확률이 0.9 이상이 된다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몇 칸에서 금방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이걸 정식으로 표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정식으로 표준화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걸 Z로 만들자는 얘기죠. 자, 어떤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뭐 x의 평균이기도 하지만 x바의 평균도 m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된 거냐면 여기서 이제 시그마만 나눠주면 이게 z가 돼요. 그래서 요 식의 양변에 말이죠. 요 식의 양변에 시그마를 나눠줍니다. 그 시그마가 5죠. 그 5를 양변에 나눠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그마가 5가 아니네. 왜냐면 그건 x의 시그마인 거지. x의 표준 편차인 거지. x바의 표준 편차는 5가 아니라 뭐라 하게 됩니까? 5를 루트 n으로 나눈 게 되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C 됩니다. x바의 표준 편차가 돼. 따라서 이거를 양변에 나눠줘야 되겠네. 5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 요거 나누기 5 루트 n 5 나누기 루트 n. 자, 이쪽은 뭐가 되죠? 부등호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구하는 거나 이 확률을 구하는 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괄호가 연락 커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냐? 얘는 이거 뭐 절대값 C고 나시나 똑같죠? 양수니까. 그래서 전체가 절대값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얘는 Z의 절대값입니다. 얘는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건 이제 1분의 2니까 5분의 2 루트 n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확률을 구하자 하는 거죠. 요런 확률을 구하자. 근데 이게 0.95 이상이 되게 만들자. 그러면 z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데 얘가 절대값을 씌운 게 뭐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z가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n부터 플러스 5분의 2 루트 n까지 사이 범위를 말합니다. 이 확률이 0.95 이상이 되게 만들자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z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귀찮으니까 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별인 거죠, 지금. 그러면 별하고 마이너스 별하고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한쪽만 놓고 따졌을 때 이쪽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 이쪽이 0.95의 절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넘으려면 일단 딱 95%가 되려면 말이야. 얘가 0.9의 절반, 0.9의 절반이 0.475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0.475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별이 뭡니까? 이게 2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별이 2보다만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95% 이상이 되는 거죠. 0.475보다 한쪽이 커지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고. 그래서 별이 2보다 커야 된다. 다시 말해서 5분의 2 루트 n이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확률이 0.95보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까요? 양변 2 나누고요. 5를 양변에 곱하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양변 제곱을 하고요. 그러면 n이 25 이상이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역시 앞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변형한 건데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된 그 식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요 문제도 나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유제 그 밑에 있는 거 한 문제 있으니까 해보시고 나서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